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고 아들이 있는 한 집의 가장이에요. 저는 멀쩡히 월급 잘 주는 이사직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 딱 하나.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도 나는 이 길에 한번 걸어볼래. 그렇게 결심한 40의 가장 어떻게 보시나요?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좋은데 매달 200만 원씩은 벌어와. 이게 제 아내의 얘기였어요. 40 중반의 가장에게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죠. 저 역시 이 요구를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결혼에 책임을 지려면 내 잠재력이고 뭐 나답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매달 200만 원씩 벌어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적 갈등이 진짜 엄청났었거든요. 그 갈등이 최고조였을 때가 지난 1월 중순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건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결국 지가 가려던 길을 가고 있다. 그럼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냐? 이제 안정되려고 하면은 자꾸 무언가를 자꾸 불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납득이 가겠냐고. 이제 애가 태어나고 얘가 이제 커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성우 좀 그래도 이제 하는구나, 이제야 되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나 하나만 할래. 매달 주던 돈을 이제 줄 수가 없게 되었어. 안 돼. 그래도 그건 줘야 돼.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대화도 아니고 통보지, 통보. 일단은 그냥 만나봐야겠다, 형을. 만나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야, 그 얘기하러 온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빵을 비싸게 많이 먹을 줄 몰랐지. 장 대표님이 영상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 그게 로키 발보와 아들이랑 대화하는 씬인데, 뭐 로키가 그때 무슨 뭐 경기를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사람들한테 동의받거나 뭐 응원받을 만한 경기가 아닌 느낌이야. 그래서 아들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지지하지 않고 나 아빠 때문에 내 삶이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한단 말이지. 실베스타 스텔론이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너가 어땠는지 아냐? 너 이 손 위에 올라왔었다. 그때 너는 너무 뭐 사랑스러웠고, 너는 이 아이는 뭐든 될 거라고 막 늘 그렇게 했었고, 너는 그렇게 자랐다. 근데 네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네 독립할 때가 되어서 너는 그렇게 잘 해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너는 너로 살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아는 얘기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하면서, 세상은 막 무지개로 막 가득 차 있고 이런 곳이 아니야. 세상은 너를 무릎 꿇리려 하고 너를 막 그런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도 네 인생만큼 너를 세게 때리지 못할 건데 그게 얼마나 세고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거를 맞았을 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고, 그게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작동 원리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너를 무릎 꿇리려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너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네가 그럼에도 계속해서 네가 해나갈 길을 해나가면은 그게 승리하는 길을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끝에 하는 얘기가, 네가 뭘 어떻게 하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다. 너는 내 이름을 가졌고 내 피를 가졌고 내 아들이니까. 딱 그 얘기를 해주는데, 장 대표님이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나한테 이제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코멘트로 했던 얘기가, 못 듣고 자랐을 수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거는 아빠가 있어도 듣기 힘들 것 같은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듣기 힘든 얘기잖아. 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너를 지지할 거고 사랑한다라는 얘기. 아내가 나한테 안 돼, 무조건 가져와, 근데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걸 굳이 멈춰야 돼? 왜냐하면 지금 돈을 버는 걸 멈춰보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해봐야 되는 일인 거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고 아내의 요구에 그냥 미안하지만 괜찮다라고 나한테 얘기해주면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힘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너무 아예 그쪽으로 또 치우쳐 들지 말고,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부부의 어떤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물론 네 말대로 아내와의 관계를 거는 걸 수 있는데, 내가 역할을 해야만 날 사랑한다면 그것도 내가 존중해줘야 된다. 그게 아닌 걸 알잖아. 그게 아니라면 그냥 부탁할 수 있는 거지. 이기적이다.
맞아, 이기적인 선택을 해보는 거야. 안 해본 선택을. 아내가 나한테 너는 왜 결혼해서 이러냐, 그러니까 미안한데 어떻게 지금 시점이 나한테 그건데, 아내한테 보여지는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형편없지만 나는 지금 내가 또 발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간다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를 가는 거야. 아내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한테 미안해 말고 할 말은 없는 거야. 내가 그거를, 저는 지난 한 달간 저 스스로를 해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평생을 한심한 놈이 되지 않으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이유로, 혹은 한심해 보일까봐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억눌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매달 돈은 벌어와야지 라고 너무 정당한 요구를 하는 아내에게 그냥 미안하다라고 말만 하고 정작 당장 돈이 벌리는 무언가는 하지 않는 거. 아내의 얘기는 들어는 주되 들어만 줘. 그리고 요구는 따라주지 않아. 내가 맞다고 믿는 거를 그냥 밀고 가. 이게 진짜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돈을 벌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미 지난 3년간 한 게 그거였거든요. 컨텐츠에만 집중하지 않고 수익의 파이프라인 늘리는 거. 그냥 강의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뭔가를 더해. 왜? 돈 벌어야 하니까. 그래야 한심하지 않은 가장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불안에 떠밀려서 돈 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더 벌리고, 동시에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결국 뭐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이런 비효율. 이젠 이걸 끊어내자, 하나에 집중해서 밀도를 높이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당분간은 뭐 돈을 못 버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돈을 못 버는 무능한 가장이 되는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치욕스럽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저는 그 치욕을 견디기로 했어요. 아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 또한 견디기로 했고요. 제 치욕스러운 감정 때문에, 제 아내의 두려움 때문에 잠재된 나를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선택이, 제가 가려는 이 길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두려워요. 내가 맞다고 밀고 가는 이게 잘못될까봐 두렵고, 돈 못 버는 남편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무능한 남편으로 살게 될까봐 두려워요. 너무 치욕스럽게 느껴지고 무섭죠. 하지만 저는 그 치욕을 견뎌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이에요. 영화 남한산성 보셨나요? 제가 이 결정을 하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주화파였던 최명기를 연기한 이병헌의 대사인데요. 주화파는 청과의 화친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백성을 살리자, 이렇게 주장한 세력이고요. 반대편에 있던 척화파는 명분과 의리를 내세워서 우리 끝까지 맞서 싸우자, 청에게 끝까지 맞서야 한다라고 주장한 강경 세력입니다. 전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자는 거죠. 인조는 이 두 세력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고심 끝에 전멸을 담보로 한 전쟁 대신 비겁하더라도 살아남는 쪽을 택합니다. 청나라의 칸에게 가서 땅에 이마를 찌으며 조아리는 치욕을 감내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차라리 죽는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치욕을 감내하거든요. 그리고 척화파로 나왔던 김상원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치욕을 견디고 어떻게 되었냐, 이때 이후로 조선이 250년을 더 유지했더라고요. 그때 인조가 치욕을 견디지 않고 싸움을 선택했더라면, 척화파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자결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패해서 전멸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있을까? 지금의 치욕을 견뎌내고 이 위기를 딛고 결국에는 행복 위에 성공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져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제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운이 따를 수도 있고 운이 드럽게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삶에서 매 순간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믿는 건 이겁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